작년 겨울 난방비 고지서 보고 기절할 뻔하신 분 계시죠?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씩 나와서 보일러를 아예 꺼버리신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최대 20만 원이 그냥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25년간 복지 정책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을 해온 안용환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이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건 10명 중 7명이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포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몰라서요. 신청 방법을 몰라서요. 올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울시는 1가구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5만 원, 전라남도는 무려 9만 9천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까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구당 최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면 2달치 난방비를 거의 공짜로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11월 말이 지나면 아무리 조건에 해당되셔도 단 한 푼도 못 받으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마감일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겨울 나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지, 경기도에 사시는지, 전남에 사시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신청 방법도 지역마다 다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둘 다 받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2배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뒤에서 알려드릴 중복 신청 방법을 모르시면 여러분은 받을 수 있는 돈의 절반만 받게 됩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공개할 단 하나의 신청 팁만 알아도 올겨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5분만 투자하시면 20만 원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지역은 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입니다. 신청서 한 장만 더 쓰시면 1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직결됩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특히 3장에서 알려드릴 지역별 신청 방법과 4장의 중복, 수령 꿀팁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2가지만 제대로 아셔도 올겨울 난방비 걱정은 끝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서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디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단 한 푼도 놓치지 않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이정숙 73세님이셨는데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시더라고요. 작년 겨울에 난방비로만 60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셨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난방을 거의 끄고 지내셨대요. 이불을 두껍게 덮고 내복을 겹쳐 입고 그렇게 겨울을 버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웃분이 서울시에서 추가 지원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바로 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셨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니까 담당 공무원분이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 주셨대요. 그래서 2가지를 다 신청하셨고 며칠 뒤 총 19만 원의 지원금이 확정됐다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이정숙님은 전화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겨울엔 온풍기도 켜고 전기 매트도 마음 편히 쓸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목소리가 정말 밝아지셨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겨울 나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만 알아도 올겨울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따뜻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나올 중복 신청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절반만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정숙님처럼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모두 챙기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우리 지역별로 어떤 지원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시가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1가구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시나요?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금액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9만 1천 원을 받고 서울시에서 10만 원을 더 받으면 총 19만 원이 되는 거죠. 실제로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김영자 68세님은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신청하셔서 총 19만 원의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김영자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년에는 난방비가 무서워서 보일러를 하루에 2~3시간만 켰는데 올해는 마음 편하게 하루 종일 틀어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동이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서울형 난방비 지원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돼요.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11월 말까지인데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빨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조건에 해당되셔도 지원을 받으실 수 없거든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 이미 신청하셨나요? 아직이시라면 이번 주 안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는 어떨까요? 경기도는 올해도 가구당 5만 원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작년에도 5만 원이었는데 올해 한파가 심하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해요. 경기도청 복지국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에 약 45만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신 거죠. 수원에 사시는 박정혜 72세님은 작년에 이 지원금으로 등유를 미리 구매하셨답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넉넉하게 사두시니까 겨울 내내 걱정 없이 보내셨대요. 특히 한파가 왔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청은 주민센터나 시군 복지포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포털에 들어가시면 난방비 추가 지원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되고요. 다만 경기도는 시군마다 지원 금액과 신청 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성남시는 6만 원을 지원하고 고양시는 4만 원을 지원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사시는 시군의 공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청이나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지역은 지원금이 확정됐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아직이시라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정말 대폭 인상했습니다. 작년에는 8만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9만 9천 원으로 올랐어요.
거의 1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죠. 전남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원 가구 수도 전년 대비 15%나 늘렸다고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목포에 사시는 오춘자 75세님은 작년에 이 지원금으로 등유난로를 겨울 내내 사용하셨답니다. 집이 좀 오래돼서 보일러 효율이 안 좋은데 등유난로를 함께 쓰니까 훨씬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하세요. 올해는 금액이 더 올랐으니 더 넉넉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신대요.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가져가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해요. 증명서가 없으시면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만 가져가셔도 담당자가 확인해서 처리해 주십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주소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 전남도 지원이 중단되고 새로 이사간 지역에서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거든요. 전남에 사시는 분들, 작년보다 지원금이 늘어난 게 체감되시나요? 올해는 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광주광역시는 좀 특별합니다. 다른 지역은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광주는 연탄이나 등유 같은 난방, 연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현금을 받으면 다른 곳에 쓰게 될 수도 있는데 실물로 받으면 확실하게 난방에만 쓸 수 있으니까요. 광주광역시청 폭지정책팀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에 3,200가구에 난방 연료를 직접 배달했다고 합니다. 집 앞까지 연탄이나 등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무거운 걸 들 필요도 없고 편하게 받으실 수 있죠. 광산구에 사시는 윤상호 80세님은 지난해 연탄 지원을 받으셨는데요.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하세요. 연탄을 직접 사러 가는 것도 힘들고 가격도 부담스러웠는데 지원받으니까 겨울을 훨씬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대요. 특히 한파가 왔을 때 연탄 난로를 켜니까 집안이 금방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신청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센터에서 대상자 명단을 확인한 뒤에 실물을 수령하실 날짜를 안내해 주세요. 그 날짜에 맞춰서 집으로 배달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연탄 수령일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날짜를 놓치시면 재배정이 어렵습니다. 다음 배송까지 한참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락받으신 날짜를 꼭 메모해 두시고 그날 집에 계셔야 합니다. 광주에 계신 분들,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으실 건가요? 연탄이 필요하신지, 등유가 필요하신지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역마다 지원 방식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런 지자체 지원에 정부 지원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놓치기 쉬운 실천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게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로 전기요금을 직접 차감받을 수 있어요. 여름에 에어컨 쓰실 때도 쓸 수 있고 겨울에 난방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여름에 바우처를 다 써버리시면 겨울에 쓸 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연간 지원 금액을 잘 나눠서 쓰시는 게 중요해요. 여름에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겨울을 위해서 좀 아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나면
전기요금 고지서에 바우처 사용 내역이 표시되어 매달 고지서를 확인하시면서 얼마나 남았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셨나요? 아직이시라면 꼭 신청하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꼭 챙기셔야 할 게 중복 수급입니다. 서울형 지원이나 경기형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만 신청하시고 다른 하나는 놓치세요. 정말 아까운 일이죠.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정부 지원만 받고 계시다가 나중에 지자체 지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한쪽이라도 빠뜨리시면 그 지원을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담당자한테 꼭 물어보세요. 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신청서를 따로따로 내야 하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제도 다 받고 계신 분 계신가요? 주변에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세 번째는 주소지 변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사를 가시게 되면 꼭 재신청하셔야 해요. 난방비 지원은 거주지 기준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면 기존 지원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가셨는데 재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지원을 못 받으셨죠. 나중에 알고 황급히 신청하셨는데 이미 지나간 기간은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사하시면 바로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재신청하세요. 전입신고하실 때 함께 신청하시면 잊어버리실 일도 없고 편합니다. 이사하신 분들 혹시 다시 신청하셨나요? 아직이시라면 이번 주 안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한파 대비 전기제품 관리입니다. 겨울에 전기 매트나 온풍기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 전기를 꽤 많이 먹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전기요금을 줄일 수는 있지만 바우처 한도를 넘어가면 초과 요금은 본인이 내셔야 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절전형 전기 매트나 온풍기가 많이 나와요. 좀 비싸더라도 절전형으로 사시면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누전 차단기 점검이에요. 오래된 전기 제품을 쓰시다가 합선이 나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겨울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점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동주민센터나 소방서에서 무료로 점검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겨울철 전기 제품 점검해 보셨나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의 도움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시니까요. 이럴 땐 자녀분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도와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요. 신분증과 위임장만 있으면 됩니다. 자녀분이 부모님 대신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 내서 함께 동주민센터에 가시거나 온라인으로 대신 신청해 드리시면 됩니다. 저는 상담하면서 가족분들한테 꼭 당부드립니다. 부모님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챙겨 드리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연락해서 지원금 받으셨는지 신청은 하셨는지 확인해 드리라고 말씀드려요. 가족 중에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 당장 연락드려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만 챙기셔도 올겨울은 작년보다 훨씬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올겨울 난방비 지원 제도에 대해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은 10만 원, 경기도는 5만 원, 전남은 9만 9천 원, 광주는 연탄과 등유 실물 지원까지 지역마다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여기에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까지 합치면 한 가구당 최대 20만 원 가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겨울을 떠올려 보세요. 난방비가 무서워서 보일러를 꺼두고 계셨죠? 두꺼운 옷을 겹겹이 입고 이불을 여러 장 덮고도 추웠을 겁니다. 손발이 시려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올겨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신청하고 챙기시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보일러를 하루 종일 켜두셔도 됩니다. 전기 매트도 마음 편하게 쓰시고 온풍기도 필요할 때마다 켜세요. 그게 건강한 겨울나기의 시작입니다. 특히 고령이신 분들은 추운 환경에서 오래 계시면 건강에 정말 안 좋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관절도 아프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감기에 걸리기도 쉽고요. 그런데 따뜻하게 지내시면 이런 문제들이 확 줄어듭니다. 난방비 지원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당장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시거나 직접 방문해 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공무원분들이 정말 잘 안내해 주세요. 혹시 신청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면 자녀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같이 가시거나 대리 신청을 부탁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함께 챙기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시라는 겁니다. 아파트나 경로당에서 만나시는 어르신들 중에 이런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영상 내용을 공유해 주시고 함께 신청하러 가시면 더 좋겠죠. 올겨울엔 난방 걱정보다는 따뜻한 집안의 온기를 먼저 느끼는 계절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실용적인 꿀팁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보일러 사용법부터 전기제품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까지 정말 유용한 내용들이니까 꼭 기대해 주세요. 구독 눌러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난방비 지원금 꼭 챙기실 건가요? 신청하신 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언제 신청하실 계획인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